네, 이번 주는 시험을 앞둔 한 주 전인데요. 4시간에 걸쳐서 태양계 수권 문제풀이 하면서 또 중요한 부분들, 선생님이 강조할 부분들, 또 문제 안에 조금씩 필기해 가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양계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작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배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그 문제를 먼저 읽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순서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방법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실제로 측정한 값, 그러니까 실제로 측정한 값을 고르는 것입니다. 실제 측정. 자, 기억.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있고요. 시에네가 여기 있습니다. 요 사이의 거리, 그렇죠. 이 거리는 직접 사람이 걸어서 측정한 거리,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의 그림자 그리. 자, 여기에 세운 막대가 있고요. 이 막대의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의 길이는 필요 없죠. 요거는 측정한 게 아니고요. 디귿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지구 중심 각의 크기, 요걸 의미하는데요. 요 세타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측정한 값은 아니죠. 그래서 디귿도 아니고요. 리을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와 막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 그렇죠. 요 막대를 세웠는데 요 막대에 드리워진 그림자 끝, 여기랑 막대 끝을 연결했을 때 요 사이의 각, 이것을 세타 다시라고 한다면 요 각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주관식이네요. 그러면 기억 리을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가정이 필요한데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라고 하는 가정 하나, 또 한 가지 가정이 뭐냐면 햇빛은 평행하게 들어온다. 이 가정 두 가지를 함께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지구의 크기를 구하였는데요. 이 원에서 원호의 길이, 이 원에서 이 원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측정한 값은 결국 요 중심각을 얻기 위함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구 내부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를 세워놓고 그림자가 생기면 이 그림자의 끝과 막대의 끝을 연결했을 때 요 사이의 각이 결국 평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구로, 그랬을 때 지나가는 요 두 평행선을 지나가는 요 직선, 그 사이에 억각이 같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이 억각으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 중심각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호의 길이는 시에네에서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 이것은 직접 측정한 거니까 이것은 또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구 전체 중심각이 360도고 그때 원호의 길이는 2파이 r이고요. 이것이 비례하니까 요 중심각인 세타와 그 다음에 요 직접 걸어간 요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하면 2파이 r이 결국 지구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거 세타 알고 그 다음에 거리를 아니까 2파이 r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것이 에라토스테네스가 약 한 400~500년 전에 지구를 측정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이 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 뭐냐면 지구는 완전 구형이다.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언제나 어디서나 평행하다. 이것이 가정된 상태에서 이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심각과 같은 값을 갖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막대와 막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도. 그렇죠. 또 나옵니다. 맞습니다. 2번 경도가 같은 두 지점의 위도차. 맞습니다. 경도가 같은 두 지점의 위도차. 경도가 같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지구가 있으면 가로로 되어 있는 요 선이 위도가 되겠고요. 세로선이 경도가 되는데 같은 경도
두 지점 사이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A의 위도와 B의 위도 그것이 같은 경도에 있을 때 그 위도 차 그것이 결국 중심각 호의 중심각과 같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비례식으로 옳은 것. 자, 반지름은 360도 대 원 전체의 길이, 호의 길이는 2파이r이고요. 중심각이 위에서 7.2도였고 그때 거리가 925km였습니다. 여기서 구하는 것이 R이기 때문에 이 R에 대해서 다 전개를 해보면 한쪽으로 몰아보면 그러면 결국 이거와 같은 비례식을 찾으면 되겠네요. 때 거리는 각대 거리인데 여기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얘가 925가 아니고 2파이r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925가 돼야 되는 거고요. 2번 360대 2파이r은 7.2대 925 맞고요. 이제 4번 문제입니다. 표는 A와 B와 D, C와 D 지점의 경도와 위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니까 경도가 A와 C가 같고요. 그리고 경도가 얘는 다르네요. 결국 A와 C가 같은 경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두 지점을 선택하고 또 적당한 두 지점을 짝지은 거. 자, 그러니까 경도가 같은 걸 찾으니까 A와 C가 되겠고요. 그때 차이는 2도 차이가 나겠네요. 그러니까 지점만 찾는 거니까 AC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지구의 크기를 구할 때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합니다. 그러한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데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도는 같고 위도가 다른 두 지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경도가 같은 것을 찾고 위도가 다른 두 지점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5번 문제. 달의 크기를 측정한 원리는 서로 닮은 두 삼각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삼각형 닮은 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가 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 달이고요. 그다음에 동전과 같은 둥근 물체를 앞에 놓고 앞으로 뒤로 움직이다 보면 이 둥근 물체에 의해서 달이 완전히 가려지는 그 지점이 있겠죠. 그때까지의 거리를 소문자 L이라고 하고요. 실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라지 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둥근 물체의 지름을 스몰 d, 실제 달의 지름을 라지 D라고 했을 때 달의 지름, 즉 D를 구하는 것, 이 지름을 알면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 비례식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기본적인 식은 라지 D는 라지 L, 그 다음에 스몰 d 대 스몰 l 이렇게 해야 올바른 비례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와 같은 비례식을 찾는 겁니다. 라지 L 대 스몰 l 요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2번은 어디가 틀렸나 볼까요? 달까지의 거리 라지 L 대 스몰 L까지 맞고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이것이 바뀌어야 되겠죠. 3번 라지 L 대 라지 D는 그러면 똑같이 거리 대 지름이니까 거리 대 지름으로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으니까 얘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얘도 틀렸고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 4번도 틀리고 5번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이야기죠.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낮과 밤이 반복된다.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고요. 별들이 일주 운동을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낮과 밤의 반복,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거, 태양과 달, 별 이런 것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이러한 운동, 그 다음에 별들이 한 바퀴 도는 일주 운동, 이 모두 네 가지는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5번은 계절에 따라서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지구의 자전이 아니고 지구의
공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네 가지 지구와 관련된 요 네 가지 현상을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현상이다. 낮과 밤이 바뀌고 별들이 일주운동을 하고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또 태양과 달 같은 천체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상들, 이것이 모두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7번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2시간 동안 별들을 관측하여 촬영한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2시간 동안 관측한 거고요. 자, 북쪽 하늘을 관측한 모습이다. 요 P는 북극성을 의미합니다. 맞고요. P는 북극성 맞고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별이 이동한 각도는 30도이다. 맞습니다. 자, 360도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360도고 이거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5도가 될 것이고요. 2시간 돌았으니까 움직였으니까 30도가 되고요. 4번 별의 일지 운동 방향은 A이다. 자, 이것은 북쪽 하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별의 일지 운동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잠시 이 천체, 즉 그 중에서도 별이 움직이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예, 현재 이 화면은 2020년 7월 24일 현재 오전 11시 38분에 현재 남쪽 하늘을 봤을 때 별자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쪽 하늘을 볼 때는 별자리들의 움직임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겉보기 운동을 하는데요. 이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별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돌아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마치 지구는 가만히 있고 별자리가 도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인 거죠. 이렇게 남쪽을 봤을 때는 이 별자리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빨리 돌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은 북쪽 하늘을 봤을 때 북극성을 중심으로 천체들이, 별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북쪽 하늘은 별들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하루에 한 바퀴 운동한다. 실제는 지구가 운동하는데 마치 지구는 가만히 있고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다. 별의 일지 운동 방향은 A가 아니고 B이다. 그리고 북쪽 하늘인 것은 이것이 북극성을 나타내는 폴라리스. 자, 그림 가나는 우리나라의 각 하늘에서 관측한 별의 일지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네, 좀 전에 본 것처럼 자, 가는 기우네요. 그러니까 가는 서쪽 하늘이 되겠고요. 나는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니까 이것은 남쪽 하늘이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쪽 하늘, 남쪽 하늘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10번 문제. 그림은 태양이 천구상에서 이동하는 경로와 천구상에 위치한 12개의 별자리를 나타낸 것이다. 지구의 위치가 A에 있을 때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와 같은 날 한밤중에 남쪽 하늘을 보이는 별자리를 순서대로 쓰시오.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하고 또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를 쓰는 겁니다. 지구의 위치가 지금 A니까요.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는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의 방향과 같은 방향에 있는 별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와 태양을 선을 이어보면 3월이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물병자리가 되겠고요.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별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쭉 연결해 보면 9월달 사자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그림은 해가 질 무렵 달의 위치와 위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달의 이동, 달의 공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입니다.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달은 음력 7일에서 8일경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달을 상현달이라고 하죠. 자, 요것이 상현달이 되겠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이 7일에서 8일 정도 소요됩니다. 니은 달의 위상은 약 15일을 주기로 변한다. 15일이 아니고요. 약 한 30일 정도 됩니다. 달의 위치는 전날에 비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아니고요. 반대로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고요. 이와 같은 현상은 달의 공전 때문이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달의 공전 방향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서에서 동, 그리고 위상 변화, 상현, 망, 하현, 다시 사고로 이루어지는 이 달의 순서와 위상 변화 순서와 각각의 달의 모양. 삭은 달이 아예 안 보이는 거고요. 상해는 오른쪽만 보이는 거고 망은 다 보이고요. 하현은 왼쪽만 보이고 다시 하나도 안 보이는 삭 형태. 이것이 대체적으로 30일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그림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공전에 대한 이야기네요. A에서 E, A, B, C, D, E 위상이 왼쪽만 보이는 위치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쪽 보이는 부분 다시 한번 위에서 했던 내용을 또 반복합니다. C는 삭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D는 오른쪽만 보이는 상현이고요. A는 다 보이는 망이고요. B는 왼쪽만 보이는 하얀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위치는 바로 B가 왼쪽이 밝은 반달 모양 하얀달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태양, 지구, 달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태양, 지구가 여기 있네요. 지구, 달.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달이 태양, 지구, 달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는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있다는 얘기는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안 보이는 월식과 관련된 현상이구나 라고 먼저 찾아야 되고요. 이와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A에 놓여 있을 때는 망이다. 달이 A에 놓여 있을 때는 망이다. A 위치에 있을 때는 태양, 달, 지구이기 때문에 망이 아니고 삭이 되고요. 달이 B에 있을 때는 부분 월식이 일어난다. B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는 어떠한 그림자도 지구의 그림자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분 월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달 C에 있을 때는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월식을 관측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달이 A에 있을 때 다 지역에서는 부분 일식을 볼 수 있다. 그러네요. A에 위치해 있을 때 가 지역이 6인데 부분 일식이 아니고 완전 일식, 개기 일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 지역은 개기가 아니고 부분 일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 가는 완전한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고요. 나는 달의 반그림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분 일식, 가는 개기 일식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니까 그냥 달이 지구의 사이에 있을 때는 일식을 나타내는 현상이고 C에 있을 때는 월식을 나타내는 현상을 동시에 표현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 어쨌든 옳은 걸 찾는 거니까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월식과 일식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 이제 태양계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네요.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의 이름을 쓰시오. 외행성이고요. 지구형 행성이고 표면에 물이 흘렀던 흔적과 화산이 있다. 계절이 변해갔다. 화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했을 거라고 믿고요. 15번 문제. 가와 나는 수성과 금성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가 나보다 큰 값을 갖는 물리량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본적으로 가와 나는 어떤 것이 수성인지 어떤 것이 금성인지 써있진 않지만 수성이 가장 작은 행성이기 때문에 가가 수성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따라서 나는 금성이 되겠네요. 수성의 특징은 대기가 없습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 바람에 의한 또 대기에 의한 이 침식작용 그리고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면에 있는 운석 구덩이가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대기압 아니고요. 기압이 없기 때문에 대기가 없기 때문에 대기압이 크지 않을 것이고요. 크기는 당연히 작고요. 태양까지의 거리는 훨씬 더 가깝고요. 운석 구덩이의 수는 금성보다는 많죠. 금성은 대기가 있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 수가 거의 없다. 그다음에 O는 낮과 밤의 표면 온도 차이 매우 크죠. 이것도 다 대기와 관련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은 4번, 5번이 되겠고요. 16번 그림은 태양계를 이루는 어떤 행성의 모습입니다. 고리가 뚜렷하게 보이네요. 그러면 얘는 토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뚜렷한 고리 그러면 토성이죠. 토성은 밀도가 가장 작은 행성이고요. 단단한 표면이 없습니다.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단단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따라서 단단한 표면이 없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리는 암석 조각 그리고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태양계 행성 중 밀도가 가장 크다. 아니죠. 표면에 대흑점이 있다. 대흑점은 어떤 행성이냐 하면 대흑점은 해왕성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 이것은 화성을 뜻하는 거고요.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이 남아있다. 이것은 아니고요. 고리는 암석 조각과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태양계를 이루는 17번 문제. 어떤 행성을 설명한 것이다. 청록색으로 보인다. 자전축. 중요한 또 힌트 나왔네요. 자전축이 거의 누운 채로 자전한다. 여기서 알 수 있죠. 바로 천왕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내행성 외행성이고요. 지구형 행성 아니고요. 목성형 행성이고요. 고리가 존재한다. 고리 존재하죠. 금성과 크기와 질량이 비슷하지 않죠. 적도 부근의 대적점 이거는 목성을 나타내는 특성이니까 고리가 존재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양계에서 물리적 특성이 비슷한 행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뚜렷한 고리, 토성, 대적점, 목성이고요. 좀 화면이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목성형 행성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옳은 것 고르는 것이니까 1번 지구형 행성 아니고요. 고리가 없지 않고 3번 단단한 표면이 없다. 그렇죠. 목성형 특징은 단단한 표면이 아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네요. 화산이 분포한다. 아니고요. 위성수가 없거나 적다. 다 1, 2, 4, 5는 지구형 행성을 나타내는 특징들이네요. 8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의 분류 기준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태양계 행성들을 질량과 밀도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여기는 밀도가 크고요. 그리고 대신에 질량은 작네요. 밀도 크고 질량 작으니까 A는 당연히 지구형 행성이 되겠고요. B는 질량은 매우 큰데 밀도가 낮으니까 여기는 목성형 행성이 되겠습니다. 청왕성은 A에 해당된다. A가 지구형이니까 얘도 아니고요. 금성은 B에 해당된다. 여기도 아니고요. A는 표면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형 행성이니까 맞겠네요. B는 운석 구덩이가 많이 분포한다. B는 운석 구덩이가 많이 분포하지 않습니다. 표면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많이 분포할 수가 없습니다. A는 B에 비해 반지름이 크다. A는 지구형, 여기에 목성형이니까 반지름이 작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또 지구형, 목성형 행성에 대한 이야기네요. 20번 문제. 표는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A와 B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자, 기준은 지금 지구가 주어졌고요. 지구보다 반지름이 작고 B는 크네요. 그러면 당연히 A는 지구형 행성이 되겠고요. B는 목성형 행성이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 고르는 겁니다. 1번 A와 B는 지구형 행성이다. B는 목성형이니까 틀렸고요. A와 B는 내행성이다. A와 B는 내행성 아니고요. 그 다음에 A는 단단한 표면이 있고요. B는 지구와 크기가 가장 비슷하다. 차이가 나죠? 가장 비슷하지 않죠.
B의 대기 성분은 주로 이산화탄소이다. 이거는 금속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5번도 아니겠습니다.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1번 그림은 태양계 행성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거. 자, 위성이 있는가 없는가? 단단한 고리가 있는가 없는가? 자, 위성이 있나? 위성이 있나요? 그러면 금성은 아니요. 맞겠죠. 2번도 맞겠네요. 고리가 있는가? 아니요. 고리가 있는가? 5번만 아니겠네요. 요 A만 놓고 본다면 위성이 있는가? 아니요. 그랬으니까 위성이 있는가? 아니요. 맞고요. 고리가 있는가? 맞고요. 그러면 일단은 자, 이렇게 1, 2, 3, 4가 맞을 것 같고요. 1, 2, 3, 4가 맞고요. 그럼 화성에 대한 것을 답을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단단한 표면이 있는가?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적절한 질문이 아니고요. 고리가 있는가?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맞겠네요. 대기가 있는가? 대기 있죠.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얘도 아니고요. 단단한 표면이 있는가? 예스인데 아니오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대기가 있는가? 일단 5번은 아니니까. 그러면 고리가 있는가 해서 대답이 토성이 여기는 예로 나왔으니까 적절한 질문은 당연히 2번이 되겠네요. 21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태양의 표면과 대기에 대한 문제네요. 22번 그림 가나다는 태양에서 나타내는 여러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태양의 대기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특징이네요. 자, 얘는 가는 홍염이고요. 나는 코로나고요. 다는 점이네요. 여러분들은 흑백으로 나타나는 그림이지만 금방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는 태양풍 아니고요. 가는 다의 수가 많아지면 자주 발생한다. 맞습니다. 점이 많아지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 홍염은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객이 월식 때 관측된다. 일식 때 관측되고요. 나의 크기는 다의 수가 많아지면 작아진다가 아니고 커지게 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점수가 많아지면 태양의 활동이 강해진다는 거고요. 그럴 때 코로나의 수가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는 태양의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점은 태양의 대기가 아니고 바로 태양의 얼굴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매우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19번도 중요하고요. 23번 문제입니다.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 일부 나타나는 겁니다. 옳은 거로네요. 자, 가는 척 보면 쌀알무늬고요. 다는 다시 홍염 나오고요. 자, 나는 딱 보니까 얘는 번쩍번쩍거리네요. 플레어 되겠습니다. 가는 태양의 표면, 홍염 플레어는 태양의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는 점보다 낮다, 높죠. 가는 태양의 표면에서 나타난다. 맞습니다. 흑점수가 적어지면 나가 자주 발생하지 않고요. 오히려 나도 줄어들고요. 나는 광구에서 고온의 물질이 솟아오르는 현상이다. 자, 이는 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홍염을 얘기하는 거고 고온의 입자가 우주 공간으로 불어나가는 현상이다. 자, 이것은 태양풍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태양의 표면, 대기, 표면은 쌀알무늬와 흑점, 대기는 채층과 코로나 두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채층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바로 홍염과 플레어다.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드립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다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 활발할 때입니다. 자기 폭풍 발생하고요. 인공위성이 고장 나고요. 송전 시설이 고장 나기도 하고요. 무선 전파 통신이 방해받죠. 오로라가 발생하는 횟수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죠. 증가. 그래서 고위도 지역에서는 더 자주 발생하게 되고 또 볼 수 없었던 저위도나 중위도 지역에서도 볼 수 있죠. 그것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상으로 태양계와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봤는데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 주제별로 잘 정리를 해놓고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는 다음 주 지필평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했던 그런 노트 필기 잘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월식과 일식에 대한 교과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어느 지역에서 볼 수 있는지, 또 월식과 일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것을 교과서를 보시고 정리한 노트를 과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